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CNN의 베테랑 특파원이 한국 휴게소를 취재하러 왔다가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건 휴게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20년 경력의 이 기자는 전 세계 수십 개국을 취재했지만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앞에서 카메라를 든 채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미국 기자는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가난했던 한국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죠? 미국도 못 만드는 건데. 그의 떨리는 목소리로 송출된 생중계 영상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고 CNN 본사는 즉시 추가 취재팀을 급파했다고 합니다. 한국 휴게소의 실체를 밝히겠다던 이 특파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방송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마이클 톰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이번 취재는 그저 루틴한 일거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그 실체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휴게소 하나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야 한다니 말입니다. 미국에서 휴게소란 그저 급한 볼일을 해결하는 곳에 불과합니다. 황량한 주차장, 고장난 자판기, 악취나는 화장실이 전부였죠.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깔끔한 휴게소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한국이라니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덕이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인천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렸죠. 약 1시간쯤 달렸을 때 휴게소 안내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감독에게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곧 미국 시청자들에게 과장된 소문의 실체를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그런데 휴게소 출구로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주차장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깔끔하게 구획되어 있었죠. 각 주차 구역마다 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장애인 전용 구역은 건물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넓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갓 포장한 듯 매끄러운 아스팔트에는 금이나 패인 곳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휴게소 주차장은 대부분 움푹 패인 곳에 빗물이 고여있기 일쑤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주차 안내선까지 또렷하게 그려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주변 조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게소 주변으로 잘 가꿔진 잔디밭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죠. 마치 도심 속 공원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계절이 가을이었는데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어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산책로도 보였습니다. 건물 외관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낡고 퇴색된 간판 대신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큰 창문들은 반짝반짝 빛났고 입구 쪽에는 휴게소 이름과 편의시설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감독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표정도 저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장된 소문을 폭로하는 리포트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 했으니까요.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겨우 휴게소 주차장만 봤을 뿐인데 벌써 미국과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건물 안은 과연 어떨까요? 제 20년 경력이 무색하게도 저는 그때 이미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문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인상은 밝고 쾌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아 답답함이 전혀 없었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큰 창문 덕분에 실내가 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 먼저 화장실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휴게소의 진짜 수준은 화장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었거든요. 미국 휴게소 화장실을 떠올리면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고장난 변기, 휴지가 바닥난 칸, 벽면 가득한 낙서들. 손을 씻으려 해도 물이 안 나오거나 비누가 없기 일쑤였죠. 바닥은 늘 물기로 질척거렸고 청소는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휴게소 화장실 입구에 다가가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났죠. 입구에는 실시간으로 청소 상태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청소 시간이 불과 20분 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바닥은 물 한 방울 없이 뽀송뽀송했고 대리석처럼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각 칸마다 사용 중인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전자표시등이 달려 있어서 빈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변기는 최신식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센서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세면대 구역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도꼭지에 손을 가져가면 자동으로 물이 나왔고 비누도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물의 온도까지 적절하게 조절되어 있었죠. 손을 말리는 건조기도 최신식이었는데 바람이 세차게 나와 금방 손이 말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설을 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청결도였습니다. 거울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고 세면대 주변에도 물기나 비누 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휴지통도 넘치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었죠. 화장실 칸 안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용 화장실은 따로 넓은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고 손잡이와 비상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교환대도 청결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화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카메라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정도 시설이라면 미국의 웬만한 쇼핑몰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카메라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받은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저는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휴게소 음식이라면 기름진 햄버거, 식은 핫도그, 딱딱한 샌드위치 정도가 전부니까요. 맛은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허기를 채우는 용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가에 들어서자마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에 다양한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식, 분식, 일식, 중식, 양식까지 없는 게 없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식당이었습니다. 진열대에는 갓 지은 흰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고기, 제육볶음, 생선구이 같은 반찬들도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마치 집에서 먹는 밥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한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밥에 국 반찬까지 포함된 정식이 고작 8,000원이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따지면 6달러 남짓인데 이 정도 구성이라면 미국에서는 최소 15달러는 받을 겁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물과 반찬은 셀프로 가져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 깍두기, 콩나물 같은 반찬들이 신선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리필도 자유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정식을 시켰는데 찌개는 펄펄 끓고 있었고 밥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맛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김치도 적당히 익어서 아삭아삭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고 트럭 기사로 보이는 분들도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이곳에서는 휴게소 음식이라는 편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른 음식점들도 둘러봤습니다. 우동집에서는 쫄깃한 면발의 우동이 나왔고 돈가스집에서는 두툼한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는 떡볶이와 순대, 김밥을 팔았는데 가격은 더욱 저렴했습니다. 커피 전문점도 있었는데 미국 유명 체인점 못지않은 퀄리티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위생 관리였습니다. 주방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조리 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위생모와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었고 조리대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음식을 다루는 손길도 정갈했죠. 식당가를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말입니다. 음식의 질, 가격, 서비스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이번엔 쇼핑 구역이 궁금해졌습니다. 미국 휴게소에도 편의점이나 기념품 가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먼지 쌓인 상품들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표가 전부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쇼핑 구역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규모부터가 웬만한 대형마트 수준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진열대에는 온갖 상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지역 특산물 코너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과일, 채소, 건어물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과, 배, 감 같은 과일들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가격표에는 생산지와 당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과일을 잘라서 권했는데 맛을 보니 정말 달고 신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식을 해보고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시중보다 저렴했습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기념품 코너도 수준이 달랐습니다. 흔한 열쇠고리나 마그넷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전통 공예품이나 특색 있는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도자기, 한지, 공예품, 전통차 세트 같은 것들이었죠. 포장도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생활용품 코너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행 중 필요한 물티슈, 칫솔, 수건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 휴대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 이어폰 같은 전자제품까지 있었습니다. 가격도 바가지가 아니라 적정했죠. 미국 휴게소에서는 생수 하나에 $5씩 받는데 말입니다. 한쪽에는 지역 농산물 직판장도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직접 가져온 싱싱한 채소와 과일들을 판매하고 있었죠. 무농약, 유기농 같은 표시도 확실하게 되어 있었고 생산자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믿고 살 수 있게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계산대가 있어서 줄을 오래 설 필요가 없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카드는 물론이고 모바일 결제도 가능했죠. 포장도 꼼꼼하게 해줬는데 특히 과일 같은 건 상하지 않게 완충제까지 넣어줬습니다. 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그는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관리하고 지역 생산자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선도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을 철저히 점검하고 계절마다 상품 구성도 바꾼다고 했습니다. 쇼핑 구역을 돌아보며 깨달은 건 한국 휴게소는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여행객들에게 그 지역의 특색을 알려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쇼핑을 마치고 나니 휴식 공간이 궁금해졌습니다. 미국 휴게소에는 딱딱한 의자 몇 개가 전부인데 한국은 어떨까 싶었죠. 안내 표지판을 따라 이동했는데 휴게소 곳곳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 휴게 공간으로 갔습니다. 넓은 홀에는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풍경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좌석도 있었죠. 조명도 너무 밝지 않고 적당해서 눈이 편했습니다. 잔잔한 음악도 흘러나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놀라운 건 무료 편의시설이었습니다.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실제로 접속해보니 속도도 빨랐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여러 종류의 케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기종이든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안마의자가 몇 대 놓여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는 유료였지만 가격이 1,000원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사람들이 잠깐씩 이용하더군요. 옆에는 혈압계와 체중계도 무료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유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깨끗한 소파와 아기 침대, 기저귀 교환대가 있었습니다. 온수가 나오는 세면대도 있었고 수유 쿠션과 담요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문에는 사용 중 표시를 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보장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방도 있었습니다. 안전한 놀이기구와 장난감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푹신한 매트로 깔려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놀게 하면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CCTV도 설치되어 있어 안전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야외에 작은 잔디 공간이 있었는데 반려동물들이 배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배변 봉투와 쓰레기통도 비치되어 있었고 물그릇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휴게소에 가면 차 안에 두는 게 전부인데 말입니다. 흡연실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실내가 아닌 야외의 별도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환기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비흡연자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화장품 가게도 있었습니다. 여행 중 필요한 스킨케어 제품이나 메이크업 제품을 살 수 있었는데 시중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미국처럼 바가지 가격이 아니었죠.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도 해줬고 샘플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한쪽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주변 관광지 정보나 길 안내를 도와주는 곳이었는데 직원이 영어도 할 수 있어서 외국인 여행객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팜플렛과 지도도 무료로 제공했죠. 휴식 공간을 둘러보며 느낀 건 한국 휴게소는 정말 모든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까지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시설을 둘러본 뒤 저는 휴게소 관리 시스템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잘 운영되는 곳이라면 뒤에서 어떤 노력이 있을지 알고 싶었죠. 마침 휴게소 직원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청소 담당이었는데 휴게소 청결 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화장실은 30분마다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점검표에 시간과 담당자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바닥, 변기, 세면대를 모두 확인하고 휴지와 비누도 수시로 보충한다고 했습니다. 식당 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은 손님이 떠난 즉시 닦고 바닥은 수시로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주방은 하루에 2번 정기 점검을 하고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더군요. 식자재 보관 온도도 실시간으로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안전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휴게소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단순히 녹화만 하는 게 아니라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나 범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화재 감지 시스템도 최신식이었습니다. 연기가 조금만 감지되어도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비상구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표지판이 명확해서 긴급 상황에 쉽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도 철저했습니다. 신입 직원은 일주일간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친절 서비스, 위생 관리, 응급처치까지 배운다고 하더군요. 정기적으로 재교육도 받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받는다고 했습니다. 응급 상황 대비도 완벽했습니다. 휴게소 안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응급약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다고 했죠. 119와도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관리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순찰 직원이 정기적으로 돌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내린 차가 있으면 방송으로 알려주고 타이어 펑크 같은 문제가 있으면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리수거함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었고 표시도 명확했습니다. 쓰레기는 수시로 수거해서 넘치는 일이 없었죠. 재활용품은 따로 모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도 효율적이었습니다. LED 조명을 사용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태양광 패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냉난방도 자동으로 조절되어 에너지 낭비를 막는다고 하더군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깨달은 건 한국 휴게소의 우수함은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이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밤까지 휴게소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휴게소에 가는 건 정말 위험한 행위거든요. 조명은 어둡고 인적도 드물고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의 휴게소는 낮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조명이 밝았습니다. 주차장 곳곳에 설치된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물 외벽도 조명으로 밝게 비춰져 있어서 멀리서도 잘 보였습니다. 주차장에는 여전히 많은 차량이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차에서 내려 편하게 휴게소로 걸어가더군요. 여성들도 혼자서 걸어 다녔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부모들도 보였습니다. 미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건물 안은 더욱 안전해 보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고 CCTV도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엄한 분위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사람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식당들도 대부분 밤늦게까지 영업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여전히 붐볐죠. 피곤한 표정의 트럭 기사들이 따뜻한 식사로 기운을 차리고 가족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도 24시간 운영됐습니다. 밤늦게 필요한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편하게 쇼핑했죠. 직원들도 친절하게 응대했고 안전상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휴게 공간에서는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사람들이 잠깐씩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편하게 쉬는 모습이었죠.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휴게소에서 잠들었다가는 지갑이 없어지는 건 기본이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화장실도 밤에 더욱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여전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었고 조명도 밝아서 안전했습니다. 여성 화장실 입구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안 요원이 수시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야외 휴게 공간도 밤에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조경 조명이 나무와 꽃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들도 있었고 산책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고 안전한 표정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보니 순찰 직원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있었죠. 한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걸 발견하고는 방송으로 차주를 찾아 알려줬습니다. 늦은 밤임에도 휴게소는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운행하는 버스들이 들어와 승객들이 내렸고 화물차 기사들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한국 휴게소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조명, 안전한 분위기, 편안하게 쉬는 사람들. 이 모든 게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휴게소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식당에서는 늦은 저녁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새벽 1시쯤 저는 마지막으로 휴게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여전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도 빈틈없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 휴게소를 취재하며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과장된 소문을 폭로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그 어떤 소문보다도 훌륭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단순한 휴게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배려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모습 말입니다. 화장실 하나를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호텔급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최신 시설을 갖추고 30분마다 점검하는 정성. 이건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게소라고 해서 대충 만든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집에서 먹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었습니다. 편의시설도 놀라웠습니다. 수유실, 어린이 놀이방, 반려동물 공간까지 모든 사람을 배려한 설계였죠.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였고 그것이 휴게소 하나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CCTV, 보안요원, 화재 감지 시스템, 응급 장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억압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밤에도 안전한 휴게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밤늦게까지 가족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여성들도 혼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난했다는 건 이미 옛날 이야기라는 것을요. 지금 한국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휴게소 하나를 보더라도 그들의 완벽주의와 배려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폭로 기사가 아니라 찬사로 가득한 르포였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과 정신이 담긴 작품이라고 썼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도 배워야 한다고.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한국은 그것을 휴게소 하나에도 담아냈고 우리는 그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 기사가 방송된 후 전 세계에서 한국 휴게소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러 왔고 한국식 휴게소를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20년 기자 생활을 하며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한국 휴게소만큼 감동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휴게소 하나로도 나라의 품격을 보여줬고 저는 그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을 생각하면 그 깨끗한 화장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조명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기억납니다. 한국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과서였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